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에 대해서 최신 기출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 사유 해당하는 자 피특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죠. 피한정 그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과 구별해야겠죠. 선고유예를 받고 3년 경과가 되지 않냐. 이것도 선고유예는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와 구별해야죠. 선고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디귿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죠. 리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마찬가지로 개설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정답 5번이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가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로 해당한다.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당연하죠.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에 해당하죠. 이런 것들이 금지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그러면은 그럼 안 되죠.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 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번 상가 전부에 매도 시 사용하려고 매각 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의 매매 대금과 지급 기일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는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죠. 4번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은 효력 규정이다. 단속 규정입니다. 단속 규정. 단속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접 거래 효력은 발생됩니다만 개업 공인중개사는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당연히 금지 행위에 해당하죠. 3번이요. 공인중개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이거는 금지 행위에 해당하죠. 사례금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 보수를 받는 행위. 당연히 금지 행위에 해당하고요. 관계 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한다. 금지 행위에 해당됩니다. 법인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 외에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할 수 있죠?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요. 중개 대상물 외에 건축자재 매매 업으로 하는 행위 겸업 금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겠죠? 예. 4번 정답. 5번 질문이요. 중개 의뢰인 중간 생략 등기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 포탈하려는 것을 개업 공인중개사가 알고도 투기 목적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중개행위 역시 개업 공인중개사 금지행위에 해당하죠. 4번이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해야 하는 경우. 지금
이것도 정리해야겠네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법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경우, 첫째, 대표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수수료 납부 대상이죠. 다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 그죠?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요. 다음,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요. 그죠? 다음, 분사무소 설치에 신고를 하는 자, 수수료 납부 대상입니다. 다음, 5번.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면요, 기억, 수수료 납부해야 하는 경우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재교부 신청, 맞죠?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 요거는 지금 이 부분이요. 이게 지금 공인중개사법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인데요. 지금 니은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 그죠?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조례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예요. 니은이 포함되지 않고 디귿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등의 신청, 그쵸? 포함되죠. 그다음 분사무소 설치 신고 다 수수료 납부 대상입니다.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한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한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답 5번이 많았는데 니은이 빠지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에요. 자, 5번 문제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갑의 소속 공인중개사 을이 중개 업무를 하면서 중개 대상물의 거래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료인 병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자, 1번 의뢰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맞죠? 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 벌금에 처한다. 맞고요. 등록 관청은 갑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을이 징역 또는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 갑은 을의 위반 행위를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 받지 않죠. 상당한 주의 의무를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벌금형 대상이 아닙니다. 면책돼요. 벌금형. 4번 틀렸고요. 병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죠? 네. 4번 정답.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 대상인 부동산 거래 계약의 신고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신고에 대한 설명. 사인 간 거래를 중개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맞죠? 부동산의 매수인은요, 신고인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때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맞죠?
자,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인 경우 국가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해야 한다. 맞고요. 신고 관청은요.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아니죠. 이거는 면제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대상 아닙니다. 5번 틀렸죠? 자, 공인중개사 법령사한테 또 나왔네요. 수수료 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자 맞죠?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 맞죠? 중개사무소에 휴업을 신고하는 자 아니죠? 아닙니다. 중개사무소에 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맞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합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처음으로 교부받는 자 아니죠? 그 정답 3개죠? 아까 정리한 게 있죠? 요 부분이 또 나왔습니다. 자, 8번이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죠. 4번 기업 맞죠.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으나 명의명복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해당되죠. 별도의 중개대상물에 해당합니다. 디귿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천막을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이거는 토지 정착물이라 볼 수 없죠. 쉽게 그 볼트니까 해체를 하게 쉽죠. 해체하기 쉽고 따라서 토지로부터 분리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정착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중개대상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차장 구조물 이거 판례죠. 그 디귿 아닙니다. 그래서 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마찬가지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더라도요 충분히 허가받고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업, 니은, 리을 4번이요. 9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자, 1번 공인중개사 업 휴업신고서 공인중개업 휴업신고서에 서식이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란에는요 법인 공인중개사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다. 맞죠?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업 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요 폐업기간 부동산 중개업 휴업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휴업기간을 기재한다. 폐업기간 이런 내용 없습니다. 폐업하는데 폐업기간이 어딨어요? 2번 틀렸습니다.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취약을 하는 경우 6월을 초과한 휴업을 할 수 있다. 그쵸? 3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라도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 부동산 중개업 휴업신고서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맞죠? 10번이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관청이 인지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 갑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경우요. 4번만 보겠습니다. 정답 4번이거든요. 갑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하여 1회 업무정지 처분, 2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근데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규정은요. 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려면요. 자, 최근 1년 이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문에서 1회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2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때문에 지문 같은 경우는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니라 임의적, 그렇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가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죠. 상대적,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 취소 사유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1회 업무정지 처분 가지고는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4번. 나머지 집행유예, 사망, 벌금,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좀 자격증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게 한 경우 마찬가지죠. 취소 사유죠. 10번, 4번이고요. 계약금 등에 관한 채무 이행 보장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는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예치 대상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이다. 맞고, 보험 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 맞죠? 개업 공인중개사는요, 거래 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공제사업자도 예치 명의자에 해당하죠? 그래서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에서 예치 명의자요 하는 거는 개업 공인중개사, 은행, 보험회사, 그 다음에 신탁업자, 그 다음에 최신관서, 공제사업자, 에스크로우, 회사 등입니다. 그래서 4번 정답. 개업 공인중개사는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억 2천만 원으로 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질문이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주택 경매 시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받는다? 틀렸죠. 1번 이거 중요하죠. 가끔 이런 거 안 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 계시던데, 주택을 인도받고요, 주민등록을 마친 때요, 마쳤더라도요,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않았다면 주택 경매 시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 받을 수 없습니다. 요거는 중요한 문제죠. 1번. 다음 2번 질문이요. 주택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 보증금 2천만 원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 인정된다? 지금 보증금 1억 2천이잖아요. 그래서 대구광역시 경우 여러분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얼마까지요?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따라서 보증금 1억 2천만 원인 경우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3번 다세대 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시 집원만 기재하고 동호수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안 됩니다. 다세대 주택이 다가구 주택이 그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전입신고 시 집원만 기재하고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으면요 대항력 인정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지문이고요. 4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더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 증액된 임차 보증금에 관하여 저당권의 기해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 증액된 임차 보증금에 관해서는 당연히 저당권의 기해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 못합니다. 맞는 지문. 그렇죠?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요. 그 신고일이 저당권 설정 등기일과 같아도 임차인이 저당권자에게 우선한다? 아니죠. 지금 5번 질문이요.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에 그죠?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요. 그 신고일이 저당권 설정 등기일과 같은 경우 당연히 확정일자 받은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일과 같은 경우 저당권자가 임차인보다 우선합니다. 이거 질문 틀린 질문이죠. 임차인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저당권자가 임차인보다 우선합니다. 5번 질문 틀린 질문이에요. 13번이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설치 및 이전. 틀린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 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이 부분도요. 2번 질문.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는 거죠. 틀린 질문입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합니다. 하지만 시군구별로 한개소를 초과할 수는 없다. 3번 분사무소의 설치 신고는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맞고요. 다른 법령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 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 맞죠?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에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맞습니다. 자, 일단 13문제 정도 봤고요. 나머지 문제 여러분들 이어서 스스로 직접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